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담요를 뒤집어 쓰고 노트북 앞에서 이제 막 유튜브를 키려고 합니다. 그때 마시려던 차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차를 가져오려면 안락하고 편안한 담요에서 나가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휘파람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충실한 로봇 강아지가 여러분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이 강아지는 기계팔로 컵을 든 채 여러분께 차를 건네줍니다. 다음에는 로봇 강아지가 컵을 씻고 온 집안에 어지러진 옷을 모아 세탁기에 넣고 필요할 때는 맥주 상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치 현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필립 딕의 소설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에이,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로봇을 훈련시키고 있는 곳이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입니다. 저희는 이전에도 이들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진화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새 모델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옛 모델도 개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신형 로봇과 함께 안드로이드는 전기 양꿈을 꾸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회사 개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의 선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봇 공학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 기업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며 심지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군사 이용 목적으로 로봇을 구입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장 초기 모델은 미군용으로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알로하 셔츠와 로봇공학을 좋아하는 마크 레이버트입니다. 그가 이 사업에 힘쓰기 시작한 것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창설 전부터인데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연구소에 있을 때 그는 한 발로 점프하는 세계 최초의 로봇을 완성시켰습니다. 레이버트가 개발한 점프와 균형의 제어기구는 이 분야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1992년에 자신이 창설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하는 제품 모델에서는 이 기구가 베이스로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레이버트가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생각한 계기는 숀 코너리 주연의 서스펜스 영화 떠오르는 태양이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들의 로봇이 사용되었으며 그 자신도 제자들과 함께 촬영에 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출범 후 첫 15년간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기술자들은 주로 법 집행기관 전용의 직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조종사의 긴급 탈출 훈련에 사용되는 특수한 시뮬레이터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그들은 미국 국방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국의 요구는 군용 비품 수송 차량. 그리고 2005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첫 제품을 내보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송용 로봇 빅독입니다. 초기 모델. 이 모델이 발표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는 언론의 주목을 모았습니다. 사족 보행을 하는 빅도그는 시속 6km로 이동했으며 최대 150kg의 짐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개와 짐을 옮기는 동물들이 믹스된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경이적인 로봇개는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장소에도 이동이 가능했고 충격을 받고도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며 빙판 위에서도 전도하지 않고 전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소리가 무척이나 시끄럽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장치를 데리고 이동한다는 것은 적에게 자신의 위치 정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이를 이유로 차기 모델인 알파도그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알파도그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튼튼하게 완성되었는데요. 최대 182kg의 하중을 견디며 주행 가능 거리는 45km, 목소리에 의한 명령에 반응하거나 넘어져도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탑재된 디젤 엔진 구동 소리가 여전히 컸기 때문에 미군은 실전에서의 도입을 단념했습니다.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강아지형 로봇 시리즈는 판매 목록에서 삭제되지 않고 스팟 모델로서 개발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아지용 로봇 이야기가 나왔으니 고양이용 로봇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치타 모델과 와일드캣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이들 맹수형 로봇은 운반용이 아니라 정찰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치타는 최고 속도의 로봇이라는 칭호를 얻었고요. 이 유연한 등표로 무려 시속 45km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트레드밀에서 주행했을 때 한정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치타는 외부 전원이 없으면 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치타를 베이스로 개발된 와일드캣은 최고 시속 25km로 자율 이동이 가능합니다. 미래에는 분명 와일드캣에게 화려한 정찰 경력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듯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로봇도 점차 인간형의 모습을 취하게 되었는데요. 그 최초의 모델이 화학 방호용 실험용으로 개발된 팬맨입니다. 이 가스 마스크 차림의 멋진 모습을 보세요. 외관도 움직임도 그야말로 인간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 뒤를 이어나온 아틀라스는 인간형과는 좀 떨어졌지만 대신에 기복이 많은 장소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균형을 잃지 않으며 충격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아틀라스는 새로운 진화를 이루었는데요. 무려 파르쿠르를 습득한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제주를 해내는 아틀라스의 모습을 보세요. 진짜 스포츠 선수처럼 장애물을 뛰어넘고 몸을 360도 회전시키며 공중제비를 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중고개는 5번에 1번은 실패한다고 하는데요. 뭐 누구라도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최신 모델 2017년에는 핸들이라는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기묘한 모습을 한 2바퀴 주행 로봇이었는데요. 마크 레이버트는 핸들을 꿈에 나오면 가위에 눌릴 것 같은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렇게 심한 별명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은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어 많은 짐을 운반하거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훌륭한 창고 직원인 셈이죠. 2019년 이 로봇은 더 개량되어 지금은 하나의 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팔은 잡고 들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진공식을 채용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핸들은 최대 13kg의 짐을 들어올릴 수 있으며 상자를 한 곳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여 정확히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어쩌면 테트리스를 잘할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강아지형 로봇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5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새로운 로봇 강아지 스팟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빅독에 비해 매우 소형화되었고 전기로 구동됨으로써 훨씬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듬해 이를 이어 더 진화한 스팟 미니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노란 강아지형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모든 로봇 중에서 가장 소리가 조용하고 무게는 불과 30kg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정확한 머니퓰레이터 조작을 통해 팔로 깡통 맥주를 내밀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팔을 사용해 문을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스팟미니는 부담 없이 온 집안을 이동하며 계단을 오르거나 방에 들어가거나 장애물을 넘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로봇은 팀플레이가 가능하여 다른 로봇들과 협력할 수도 있답니다. 이 작은 로봇들이 거대한 트럭을 끄는 모습을 보세요. 스팟미니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돌파구라고 불리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팟미니가 상업용으로 출시된 최초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봇을 개인적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나 메이커 전용의 전매품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제품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로봇은 건설 현장 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는 태양의 서커스와도 제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스팟미니의 데뷔를 서커스 무대에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성공하겠죠? 자, 미리 앞서 그 감동의 댄스 스텝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들 로봇에는 한 가지 다른 이용처도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개들의 싸움, 즉 투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지만 로봇 공학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심하게 대한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있습니다. 제품의 기능을 어필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직원들은 로봇을 누르거나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당기거나 걷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반란이 일어난다면 누구를 욕할지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같은 세계는 아마 당장 찾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댓글로 감상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